예, 안녕하세요. 레가토스 스폰 홍상익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악기 전체 수리 6부, 이제 톤홀 레벨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톤홀 레벨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정말 여러 번 드렸고, 다른 영상에도 굉장히 길게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밑에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 톤홀 레벨링을 끝으로 이제 전체 수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앞에 악기 수리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왔다면, 그걸 제대로 이 마지막 톤홀 레벨링까지 했다면, 사실 패드를 붙이는 일은 정말 간단하고 오류가 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톤홀 레벨링이 제대로 되면 패드가 어떤 변형이 가고 어떤 이상이 있는 패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정확한 그 쉘락의 두께를 잡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이고 또 노하우적인 면이 있어서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잘 붙여놓으면 패드는 정확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패드의 이제 문제점, 패드 잘못 붙인 패드 좀 보여드리면서, 내 악기의 수리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패드의 자국을 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깊게 눌려 있고 한쪽이 얕게 눌려 있고, 이거는 톤홀 수정이 잘못된 악기라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와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처음 패드를 바로 교환을 하고 나서 내 패드를 한번 쭉 밑에서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교환했는데 내가 꼭 쓰던 것처럼 너무 깊게 패드에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하죠. 지금 밑에 보이는 저런 그 이제 자국이죠. 톤홀 자국이 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너무 깊다면은 그 어떤 리페어는 사실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톤홀 레벨링 작업이 잘 돼 있고, 키의 원형 상태로 이제 제일 제대로 복원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키 자국을 여기다 열을 주고 꾹 누르지 않고도 패드는 완전히 밀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짝만 더 눌러준다면 더 잘 밀착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그 안에서 이제 더 조금 약간 더 깊어지죠. 그러면서 이거는 외부 충격 없이는 절대로 패드가 터지지 않는 한 그 다음번 오버홀을 할 때까지 전혀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어떤 유튜브에 이제 악기 수리를 올린다고 하는 분이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패드, 그분도, 나도, 레벨링을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넓적한 파일 하나를 갖다 놓고 위에다 한 번씩 문질러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가운데에 보이는 이제 하단에 있는, 그게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이제 공구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게 뭐 똑같은 내용돼 있는데, 저희 이제 샌드페이퍼를 붙인,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외국의 리페어맨들한테 수출하고 있는 이제 공구입니다. 저런 이제 그 안에 보면 하얀색 디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톤홀에 딱 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갈아줘야만 제대로 맞는다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고요. 이 공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톤홀 레벨링이 악기 관리가 잘 돼갖고 톤홀 레벨링이 필요 없는 악기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악기 상태에서 나왔을 때 정말 공장에서 이제 제작자가 잘 만들어 나오면 필요 없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근데 저희가 약 17년 정도를 이제 뭐 색소폰 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이제 전체 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 뭐 최소한 뭐 2년에서 뭐 그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사용했던 악기가 톤홀 레벨링이 필요 없었던 악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영상에서 예전에 제가 좀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톤홀 레벨링이 과연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1번이 이제 정확한 이제 패드가 이제 제대로 톤홀 레벨링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맞은 상태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죠. 이건 키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톤홀 자체가 뭐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상 톤홀 레벨링이 필요하거나
키를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3번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좌우로 약간씩의 리킹이 있고 가운데가 올라와서 이렇게 물결이 진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공장 불량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악기들이 지금 사실 뭐 중국산, 대만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본 뭐 한 달, 두 달 된 뭐 셀마, 야마하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자꾸 깊게 누르는 악기를 조심하라고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당연히 가운데에 이제 높은 부분은 저거를 꽉 눌러놓으면 패드는 1번처럼 꽉 맞게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눌러놓게 되면은 이제 일단 가운데 부분은 아주 깊게 눌린 자국이 날 것이고, 양쪽 사이드는 옅게 눌린 자국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패널 토널의 레벨링이나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눌러놓은 악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잔고장이 이제 많아지는 악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 2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토널 레벨링이 먼저 돼서는 안 되는 악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뭐 그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경우가 뭐냐면, 토널의 높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이 떨어졌다라는데, 자세히 보면 저런 경우는 토널이 주저앉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토널은 일단 저걸 무조건 이 높다고 해서 저쪽 한쪽을 깎아내버리고 그냥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악기 자체의 기본적인 기능, 음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토널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세밀한 작업은 토널 레벨링을 통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쪽이 깊게 눌린 부분은 그 토널 작업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키가 닫히는 과정을 한번 제대로 된 것과 안 되는 것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인 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은 내 악기가 수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실 수 있고, 리페어하는 분들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당연히 눌렀을 때 악기가 이제 전체가 다 닫히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닫히느냐 아니면 한쪽부터 닫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이 키가 이제 정상적인 키가 닫히는 과정을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제일 첫 번째 저게 키가 내려오면서 저런 식으로 근처에 닿아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이제 딱 닫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번 영상도 결과적으로 닫히면서 맨 최종적으로는 올바르게 닫혔다고 보이죠. 근데 지금 앞에서 본 거하고 확인해 보시면 지금 요 세 번째 과정, 불필요한 과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결과물은 다 있지만, 저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누른다면 리킹이 생겨야 오히려 정상인 건데, 리킹이 안 생겼다는 얘기는 저 뒤에 먼저 눌려있는 부분이 무조건 깊게 눌려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악기는 레벨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맞췄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부연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자세히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정말 이게 왜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토너 레벨링 하는 작업 간단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링을 할 때는 먼저 이제 저런 식으로 토널의 끝에다가 이제 색을 칠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높낮이를 갈았을 때 높은 부분은 갈려날 것이고, 낮은 부분은 이제 남아 있겠죠, 색이. 그래서 이제 토널이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가는 작업을 먼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토널이 눌려져 있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관자체가 눌려서 주저앉은 경우에는 그거를 최대한 올려놓고 아주 미세한 작업으로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사실 토널이 조금 가공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제대로 가공이 한 번도 안 됐던 악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톱니 형태로 된 이제 독일산 공구를 먼저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필요한 디스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여기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야스리 같은 걸로 위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놓고 아무리 세밀한 손으로 문질른다 해도 오히려 정상적인 토널도 전체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일단 키가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제 봐야 되고요. 토널은 정상인데 키가
틀어져 있는 경우는 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키의 변형이 이렇게 뭐 좌우로 크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토널의 세밀한 가공 정도가 많습니다. 근데 뭐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뭐 큰 충격을 받은 악기 같은 경우에 토널뿐 아니라 이제 키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키의 작업은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높은 면이 좀 이제 깎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저 부분도 이제 다시 잡는데 이 독일산 공구가 상당히 잘 갈려서 좋기는 한데 좀 단점이 이제 어쨌든 좀 면이 이제 그 칼날 형태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샌드페이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작업, 그러니까 조금 토널의 이제 편차가 좀 큰 게 아니라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지금 요 공구죠. 저희는 이제 샌드페이퍼 형태가 달려 있어서 조금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토널이 약간씩 변형한 경우에는 오히려 작업 결과가 훨씬 부드럽고 그 위가 거칠지 않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산 공구를 먼저 작업을 한번 해놓고 뒷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공구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그 토널 사이즈에 딱 맞는 디스크를 안에다 체결을 하고요.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손잡이를 이용해서 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손잡이 없이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그 디스크 자체를 돌리면서 가공을 하기도 해줍니다. 자, 아까 1차적으로 한번 갈아놨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 굉장히 세게 돌리는 것 같지만 저거 샌드페이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살 갈리는, 자, 굉장히 부드럽게 토널이 일정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올해 또 여러 편에, 지금 6편인가요? 7편인가요? 뭐, 이제 전체 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 말도 너무 빨라지고 영상 편집도 조금 이제 좀 허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전체 패드 교환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 패드만 교환, 또 실제로 그렇게 패드만 교환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 패드 교환과 오버홀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버홀을 하더라도 뭐 다 대부분이 뭐 다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막 배우셨거나 아니면 또 제대로 어떤 체계적인 교육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분한테 맡겨서 정말 악기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악기로 만들어버리는 현상들을 너무 여러 번 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뭐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이 장면은 저희들이 그런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제일 처음에 이제 키컵을 저렇게 깨끗이 닦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저 쉘락을 이용해서 이제 쉘락의 두께를 일정하게 패드에 붙여놔서 이제 바로 이제 키컵에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조 작업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자, 저런 상태로 패드를 맞춰 놓는다면, 그리고 토널 레벨링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거는 패드의 토널 자국,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토널 자국 없이도 완전하게 막히는 현상, 이제 패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매장에서 저희한테 악기 수리를 하신다면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보실 수도 있어요. 보통 저희가 토널 작업까지 다 해서 또 한 대 가는데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되는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오래된 작업이니까 옆에서 지켜보실 수는 없지만, 어떤 악기든 뭐 작은 뭐 가격이 싸든 비싸든 이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오히려 사실 상태가 안 좋은 악기도 역시 저희는 뭐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고 상태가 좋은 악기는 저희는 조금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뭐 알토, 테너, 소프라노 같은 경우 모두 가격이 같습니다. 어디는 뭐 테너는 더 비싸고 한데 저희는 사실 볼 때 테너가 좀 비싸야 될 이유는 패드 가격이 뭐 조금 뭐 한 1, 2만 원 차이 날까요? 나머지 사실 작업 자체는 오히려 소프라노가 테너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전체 오버홀도 세 가지는 모두 똑같고요. 혹시 뭐 제 영상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밑에 메일 주소 남겨놓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댓글을 통해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올린 내용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